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경실련이 국정감사 우수원을 뽑았더라고요. 경실련 여러분들 민주 진보 진영 아니에요. 아주 중간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서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비판했는지 기억하시죠? 참여연대하고 경실련은 이쪽 진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국감 우수원을 11명을 뽑았는데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더라고. 윤석열 닮아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물론 뭐 정권 방어하느라 바빴겠지만 국정감사 그래도 100명 넘는 거대 정당이면은 제대로 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이래.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저쪽 당이지만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진짜 실력은 끝장이구나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실히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11명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강병원 의원,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 강병원 의원,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 다음에 조세정의 분야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 농업개혁 분야 신정훈 의원, 심상정 의원, 박상혁 의원, 정치정부개혁 분야 송재호 의원, 다음에 사법개혁 분야 이탄희 의원, 공경의료 분야 김원희 의원, 강은미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아주 발군의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어요. 정의당 2명, 나머지 민주당이죠. 사실 국정감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보면은 괜히 말꼬리 잡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특히 의원 출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여당일 경우에는 저런 국정감사 우수 의원의 채택되기가 엄청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한테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한테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관한테 이제 2개 이슈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해! 하면은 언론에서 써주고 그러면 와, 잘하는구나. 우수 의원에 바로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경실련이 우수원을 찾고자 했는데 아예 그런 그 의원이 없었다는 분야가 어디냐면 재벌개혁,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노동 존중, 사회복지, 평화통일 분야는 우수 의원을 찾고자 했으나 선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이날의 핵심은 국민의힘은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냥 그런 느낌 아니에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딸랑딸랑 윤석열 신기 보호하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런 보도 하나 있었어요. 법조 경력 135명의 신임 법관 임용.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변호사 생활 하던 사람들 판검사로 임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현장 출신 19명이야. 전체의 14%. 법관들 새로 임명된 사람 중에 김현장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19명. 전체의 14%. 그러니까 저걸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난해야 되는지 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김현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하고 또 이거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뭔가 정권하고 결탁해 있다. 뭐 이런 이제 인상이 있다 보니까 김현장은 뭔가 다 음험하다. 뭐 음침한 뭐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상당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김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엄청 일을 빡세게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지만 정말 살인적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실력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장에서 실력을 어느 정도 갈고 닦은 사람이면은 법조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현장이 검사 판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팜 시스템처럼 그렇게 진출시킬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측면인데 보니까 김현장 출신이 제일 많고 로펌 중에 세종 6명, 태평양 4명, 화우 4명, 대륙 아주 3명, 광장 2명, 율촌 1명. 근데 만약에 김현장이
지금 론스타 같은 건 관련해 갖고 한국에서 뭐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김현장 출신은 김현장을 아무래도 편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문제죠. 어. 그러니까 김앤장 자체에서도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론스타도 그렇지만 일본 편 드는 재판에서 일본 편에 서서 변호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김앤장 중에서도 그래 김앤장이 다 나쁘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음험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특히 청담동에서 같이 먹은 30명. 저는 그 명단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까 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더탐사 보도로 관련해 갖고 김학의 의원하고 막 저쪽에 공격하기 엄청 바쁘잖아요. 또 그런 걸 공격할 때는 내부적으로 김학의 의원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윤석열, 한동훈, 김현장 술자리 증언 녹취된 건 맞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정보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라는 첼리스트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녹취를 갖고 지금 이거 푼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왜 교차 검증 안 했냐? 근데 내가 봤을 때 더 탐사 보도를 보면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보도예요, 이게. 거기다가 김유겸 의원이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받았다. 근데 나로서는 이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확인해달라라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기정사실화 시킨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기정사실화 시킨 것처럼 좀 악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까 그 가세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 가짜뉴스 냈다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고 설명했어요. 법정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거기다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지. 그 바로 국회의원이 앞에다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자기 거죠. 권한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을 해보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새벽에 룸바에 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의 그 자유가 있으니까. 문제는 김현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근데 지금 김현장 9명이 사법부 판사로 들어간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김현장은 또 현직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있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 증언했던 그 찰리스트라는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여성분의 오빠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오빠한테 취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상태가 어떻는지 물어보니까 그 첼리스트가 입원을 했대요.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정황상,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가 그 전화 통화를 녹음해가지고 지금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상 그 여자친구라는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제보되고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딸 또 머릿속에 떠오를 테고 이재명 대표 아들도 머릿속에 떠오를 테고 이게 사건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했을 때 평범한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되는지 너무 잘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겠죠. 근데 한동훈이가요. 이번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스토커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퇴근길 스토커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길 바랐을 것. 이게 10월 6일 날. 그래놓고 이게 터지니까 이상한 술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상한 술집. 사실 한동훈의 와이프도 김앤장에 다니고 있고 김은혜 대변인의 남편도 김앤장에 다니고 있고 사실 이 정부 김앤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니들끼리 그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라고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맞는데 이 이상한 술집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한동훈이 너무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을 걸 텐데 너는 뭘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을 걸 거면 그럼 너 그다음 어디 있었는데? 나 집에 있었는데 네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다거나 아니, 이것도 골 때리는 게 동백아가씨를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이 동백아가씨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네. 제가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나는 사랑한다니까 뭐였지? 사랑인가 봐를 불렀는데요. 이거지 뭐. 거기다가 정말 이상한 정말 자아의식이 너무 과잉이다라고 느낀 게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알아? 네가 술을 안 먹는지를.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아, 덕을 때리는 거 있어. 밤 10시 이후에 돌아다닌 적이 없대. 그렇지. 특수부애들이 일 없으면 오전부터 술 차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간다는 게 정설인데 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자꾸 걸리는 건데 그 반경 1km 내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뜨면은 뭐 통신장비 재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1km 안에 안 잡힌다면서요, 동선이. 네. 그거랑도 연관된 발언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간단하게 핸드폰 놓고 가죠. 술자리 갈 때. 이런 문제가 핸드폰 놓고 가서. 영화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은밀한 외출할 때는 책상 밑에서 다른 폰 꺼내가지고 딱 가는 그렇지. 영화에 나오잖아요. 자기 면역의 핸드폰은 그럼 그 네. 한동훈이가 아이폰 안 까는 스킬로 지금 음.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쨌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있으십니까 같은 이야기 하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